소쿨극장의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죽어서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원기가 되었다가 마침내 신이 된 남자 남이 장군에 관한 이야기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렵 경북 영양고을에서 스스로를 용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역모를 꾀했다. 두 녀석의 이름은 아룡과 자룡이었는데 온갖 몹쓸 짓은 다 하고 다녔다. 고을 수령이 아룡과 자룡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로 돌아갔다. 이들은 재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출귀몰하여 도대체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고을에서 보낸 군사들이 아룡과 좌룡에게 백전백패하자 이 두 놈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고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 군사를 파견했고 군사의 선봉장은 남이 장군이 맡았다. 장군은 아룡과 자룡을 토벌하기 위하여 이들을 지금의 경북 영양 선바위 앞 강변으로 유인하였다. 마침내 양군이 대결하여 싸우게 되었다. 광군과 반란군 사이에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우선 양군 장군이 앞에 나서서 검술로 대결하게 되었다. 아룡이 먼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놈 남이야. 나 아룡은 천하에서 제일 가는 장군이다.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터이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이어서 남이 장군의 호통 소리가 영양고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입냄새가 너무 지독해 견딜 수가 없구나. 이놈아, 그 더러운 입 좀 다물어라. 아룡과 좌룡은 비웃음을 입가에 가득 흘리며 하늘 높이 용솟음쳐 솟아오르며 외쳤다. 내 놈이 정녕 명을 재촉하는구나. 남이 장군 역시 하늘 높이 구름 위까지 솟아올랐다. 두 놈 다 상대해주마. 한꺼번에 다 덤벼라. 땅 아래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남이 장군과 도적 두목 두 놈 사이에 1대2로 벌어진 싸움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벼락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기합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번쩍였다. 한참 동안의 접전 끝에 아룡의 목이 지상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백성들과 아군의 군사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좌룡이 겁에 질려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를 놓치지 않고 남이 장군이 따라붙어 마침내 좌룡의 목도 땅에 떨어졌다. 남이 장군은 공중에서 내려오는 길에 승리를 자축하며 선바위 절벽에 자신의 얼굴을 칼로 새겼다. 이후 영양 백성들은 선바위 일대를 남이 장군의 이름을 본따 남이포라고 불렀다. 지금도 높은 석벽을 쳐다보면 각이 뚜렷이 보인다고 한다. 남이 장군은 공조판서를 거쳐 1468년에는 오이도 청부, 도청관을 겸했으며 그해 28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등극하자마자 남이는 병조판서에서 해직되어 겸사복장으로 좌천되는 순환을 겪는다. 예종은 원래 남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무예에 뛰어나고 성격이 강직할 뿐 아니라 아버지 세조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남이에 비하면 예종은 정사 처리에도 능하지 않았으며 세조의 신뢰도 두텁지 않았다. 예종은 그 때문에 남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예종이 즉위한 바로 그 해 어떤 이가 남이가 공주와 간음하였다고 날조단 소문을 시중에 퍼뜨리는 바람에 장군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남이 장군은 그해 왕궁에서 숙직을 써다가 혜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혜성이 나타남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다 라고 말했다. 이것을 엿들은 유자광은 남이가 역모를 꾸민다고 예종에게 모함하여 남이는 의금부에 하옥된다. 선왕인 세조가 죽은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자광은 서울 출신이다. 그는 남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의 난에서 공을 세워 등용된 인물인데 모사에 능하고 계략에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전공을 세운 남이가 세조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시기하고 있다가 마침 남이가 영조 판서에서 밀려나자 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계획을 꾸몄다. 아무리 고문하여도 그럴듯한 반역의 증거가 나오지 않자 유자광은 남이가 역모를 품은 증거로 북정가를 제시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이는 일찍이 백두산에서 남아 20의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요 라고 노래한 적이 있는데 유자광은 그 시를 남아 20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요 라고 평자를 득자로 바꾸어서 반역의 증거로 제시한다. 임금은 명을 내려 조정의신료를 시켜 비문을 조사하게 하였다. 비문을 조사하러 백두산에 갔다가 온 조정의 관리들은 한결같이 평자가 아니라 득자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 조정의 관료 모두가 남이 장군이 아니라 간신 유자광의 편에 선 것이다. 머리에 먹물 들은 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천하에 이보다 더 비열한 짓이 있을 수가 없었다. 1468년 10월 27일 남이 장군은 한강 변세남터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형벌은 거열형이었습니다. 거열형은 사람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목을 5마리의 말이나 소에 묶은 다음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머리와 사지를 5등분으로 나누어 찢어 죽이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남이의 나이 이때 28살이었습니다. 권람의 딸은 몇 년 전에 죽었으니 맹인 점쟁이의 점괘가 과연 증명된 셈입니다. 남이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자 그의 모친 역시 연좌되어 국상 중에 고기를 먹고 아들인 남이와 간통하였다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능지처사됩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나라에서 만든 모함 중에 이보다 더 지저분한 모함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젊은 나이에 큰 칼을 휘두르며 이 시의 난을 평정하고 민심을 잠재웠던 훌륭한 장수 남이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남이 장군의 용맹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층 민중에게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비범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억울하게 요절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에 가득 찬 영웅의 이야기는 이후 남이 장군에 관한 신앙 전승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백성들은 남이 장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채 피기도 전에 꺾여버린 그의 운명을 아기장수 설화에 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인 원귀는 무당이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 남이 장군을 몸주로 모시는 무당들이 남이 장군의 죽음 이후에 많이 생겨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후대에 와서 신원이 되긴 하였지만 그의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에 대한 민중의 억울한 심정은 그를 심격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비군은 남자 승려를 말합니다. 여자 승려는 비군이라고 합니다. 육신공양은 불교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공양하는 보시를 말합니다. 계유정난은 1453년 수양대군이 일으킨 정변입니다. 겸사복은 주로 왕의 신변 보호와 왕궁 호위 등을 담당했습니다. 겸사복은 현재의 대통령 경호실 업무와 유사합니다. 겸사복장은 정의품직으로 겸사복의 책임자입니다. 서얼은 서자와 그 자손을 말합니다. 거열형은 죄인의 사지와 머리를 말이나 소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온몸을 5등분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능지처사는 능지처참이라고도 합니다. 산채로 죄인의 살을 회 뜨듯이 발라내는 형벌로 사형 중에서도 반역 등 1급의 중죄인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또한 사형 종류 중 가장 잔인한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과다출혈이나 쇼크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을 끝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혈관을 피해서 살점만 도려낸다고 합니다. 기층 민중은 권력을 누리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회 전반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계층을 일컫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재산을 가진 집단인 향유계층의 반대말입니다. 원기는 억울하게 죽거나 비명행사하여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인간의 혼을 말합니다. 신원은 원통한 일을 푸는 것입니다. 남이장군은 1818년 신원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인 연려실기술, 청렴한집 그리고 대동기문을 참고했습니다. 또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남이장군 설화, 그리고 임석재 교수가 편찬한 옛날 이야기 선집의 내용도 참고와 인용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 및 사진,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몇 점도 빌려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북 영양군, 그리고 경기문화포털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블로그 우주먼지의 몸부림과 위키백과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과 MBC 2015년 드라마 화정의 화면도 캡처해서 이용했습니다. 또 네이버 지도와 핀터레스트의 사진도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